안녕하세요, 한수정입니다.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대화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질문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원래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대화에서는 굉장히 강하지만 어떤 대화 주제에 대해서는 좀 약한 그런 특성들을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는 어떤 스피치 유형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검색을 하다 보니까 스피치에도 유형을 나눠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려고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정확히는 행동 유형 검사, 디스크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스피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건데, 사실 MBTI나 다른 성격 테스트 같은 것들은 내 내면, 성격이나 심리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행동 유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이고 알기 쉽고 바꾸기 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은 더욱더 개발하고, 또 부족한 점은 조금 보완해 나가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스피치 행동 유형 검사를 준비를 해봤어요. 심리학자 융이 개발한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보시죠. 제가 영상 하단에다가 이 테스트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실 수 있고요. 이게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소요 시간은 1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잠깐 영상 중지하시고 여러분들 테스트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각 문항에 4가지 단어 중에 본인과 가장 가까운 단어를 적합으로, 그다음에 가장 먼 단어를 부적합으로 고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지에 대한 생각이 적고 판단이 빠를수록 정확도가 상승한다고 하니까 별 고민 없이 해보는 게 좋겠죠? 자, 첫 번째, 열정적인 대담한 치밀한 만족해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적합한 건 열정적인, 그리고 부적합한 건 치밀한 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신중한 결단력 있는 확신을 주는 호의적인. 여기에서는 좀 신중한 게 부적합하지 않나, 좀 신중하지 않은 스타일 같아서 부적합으로 하겠고요. 호의적인이 적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정한, 정확한, 솔직하게 말하는, 변화가 적은. 여기에서는 저는 좀 솔직한 스타일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는 애 적합. 변화가 적은 게 부적합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제 삶에 있어서 변화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적은 부적합. 말하기 좋아하는, 자제력 있는, 관습에 따르는, 결단력 있는. 여기에서는 말하기 좋아하는, 이거는 완전 적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제력이 있고 관습에 따르는 거 둘 다 약간 부적합한데, 관습을 따르는 요거를 부적합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누구 안에 갇혀져 있고 약간 얘 것을 따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다음에 온화한, 설득력 있는, 겸손한, 독창적 아이디어 내는. 저 독창적 아이디어 내는은 적합입니다. 그리고 온화한, 설득력 있는, 겸손한? 여기에서 부적합은 약간 조금 덜 겸손하지 않나? 조금 덜 겸손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민낯이 다 드러나지는 테스트네요. 세밀한, 유순한, 완고한, 놀기 좋아하는. 요 중에서는 놀기 너무 좋아해요. 놀기 좋아해서 적합으로 하겠고요. 세밀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세밀한 거에 내가 부적합을 누르게끔 만들지? 세밀한 거에 부적합. 그 다음에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생각이 깊은, 의지가 굳은, 일관되게 행동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지가 굳거나 일관되게 행동하진 좀 않은 것 같아요. 변덕이 좀 있어가지고 부적합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머가 있는, 이해심 있는, 공평한, 단호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이해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적합. 그 다음에 공평하진 않아요. 제가 좀 편파적이에요. 그래서 공평한에 부적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치 있는, 내향적인, 강인한, 쉽게 화내지 않는. 여기에서는 제가 쉽게 화를 내요. 쉽게 화를 내기 때문에 부적합을 누를 거고요. 유쾌한, 정교한, 결과를 요구하는, 침착한. 여기에서는 유쾌하고 정교한 이런 단어가 저한테는 없는 단어 같아요. 부적합. 공손한, 새롭게 시작하는, 낙천적인, 도움을 주려 하는. 이 중에서는 낙천적이고요.
도움을 주려 하는 것도 맞는데 공손하기도 한데 새롭게 시작하는? 나 이제 그만 시작하고 싶어요. 부적합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렵긴 했는데 자, 이렇게 검사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오, 자, 이게 근데 정확한 명칭이 디스크 검사라고 했잖아요. DISC 검사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각각 단어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D 같은 경우에는 도미넌스, 주도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I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스,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사교성, 인플루언스라고 하고요. S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스테디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컴플리언스, 신중성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영역과 가장 적은 영역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가 나왔습니다. 정치가. 그래서 IDSC 순으로 높고요. I 같은 경우에는 사교성이 지금 96%나 돼요. 사교성이. 그 다음에 주도성, 도미넌스가 68%, 그리고 안전성이 18%밖에 되지 않고요. 신중성은 7%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타고난 공감 능력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과 공유하며 의사소통 상황에서 듣기보다 말하는 편에 속하고 감정적이고 공감 능력이 높아서 타인과 잘 동요되고 금세 친해진대요. 완전 제 얘기예요. 정치가는 신중하고 체계적이며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성향으로 완벽주의자 같은 경향을 보입니다. 정치가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타인에게 정치가는 감정 기복이 파도 같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저 진짜 너무 저랑 똑같아가지고 완전 깜짝 놀랐어요. 자, 이렇게 각자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성격 유형에서 끝나게 된다면 스피치에 도움을 주고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각 유형에 맞게 스피치적으로 또 이야기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와 I 유형은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S와 C 유형은 내향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또 D와 C 유형은 일 중심이고 I와 S 유형은 사람 중심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D잖아요. D가 저도 68%로 두 번째로 꽤 높게 나왔는데 성과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가 어떤지 그 사실에 대해서 항상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I, 저 같은 관계형이 가장 높으신 분들은 또 인정 욕구도 상당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누구랑 일하는지, 누구와 대화하는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C 같은 경우에는 신중형인데 신중형 같은 경우에는 늘 분석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예시도 구체적으로 들 수 있고 왜 그런지를 파고드는 대화가 주로 이어질 수 있겠고요. 또 S,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로 대화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요. D, 주도형은 일단 듣기보다는 말하기 위주로 하게 된다고 해요. 일처리가 일단 빠르기 때문에 말의 속도도 굉장히 크고 행동도 크고 시원시원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보다는 좀 행동이 오히려 좀 앞서는 타입이지 않나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통제를 당하기보다는 통제를 하게 되는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스피치는 또 한방 시원하게 뭔가 표현을 해주는 그런 타입이겠죠. 이런 것들이 강렬한 스피치, 인상을 남기는 스피치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다만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돋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보완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관계형, 일단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다고 하네요.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감과 리액션을 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진짜 리액션 짱이거든요.
그래서 감탄사도 많고 또 무대에 서는 것도 즐기고 나 저 완전 무대 서는 거 즐기잖아요. 그리고 스피치도 잘 한대요. 스피치 잘하니까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 거겠죠.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게 뭔지 잘 알고 이걸 또 잘 활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감탄사 사용에 비해 근거와 숫자 사용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행동 유형 같은 경우에는 주제에 대한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많아서 자꾸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면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주제를 말하게 되거든요. 이왕이면 근거와 예를 추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자, 이번에는 S, 안정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형은 말하기보다 듣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따뜻하고 친화적인 대화를 해준대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죠. 상대방에게 질문을 자주 하고 1대1에 강하다고 하는데요. 호감형 스피치를 구사하고 실제로 싫어하는 사람이 잘 없다고 해요. 자,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의견을 상대방 앞에서 말을 하는 연습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듣기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은 그게 미덕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정작 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내 의견을 피력해야 될 때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앞에 나서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연습, 그리고 그걸 부담스럽지만 이겨내보는 연습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C, 신중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형도 말하기보다 듣는 타입이긴 한데요. 이유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why, 왜 그런지와 example, 예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객관적 정보를 중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신만의 신념과 기준이 있는 스피치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말에 일관성이 있고 신뢰를 주긴 하는데 스피치 기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말을 듣는 사람들은 좀 지루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C 유형의 분들은 공감의 단어를 좀 많이 써주시면 좋고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동의한다라는 표현을 좀 해줘야지 안 그러면 그 상대방은 C 유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스피치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맞는 것 같으신가요? 물론 이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 또 변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약간 애매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런 스피치 유형을 좀 알게 된다면 내가 잘하는 것은 살리고 또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갈 수 있는데 중요한 장치가 되겠죠. 말을 하는 타입에 있어서도 내가 나를 알아야 또 상대방과 맞춰 나가기에 더욱더 쉬운 거니까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즐거우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